닥터키우 뇌물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이 전쟁터로 나갈 때 진통제를 소지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군인들에겐 상처 치료가 무엇보다도 급한 게 이 통증 감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을 줄이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요. 그렇다고 통증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가 아픈 건 위장기관이 다리가 아픈 것은 또 쉬고 싶다. 이러한 신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증이 없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은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허리나 피부, 두통과 같은 통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 오늘 메디포커스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절 주변의 인대의 힘줄 손상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자세 질환하고 연관된 디스크성 통증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인 두통 환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로 관절 인대 손상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뛰어다니는 스포츠에서는 무릎, 고관절, 그다음에 많이 던지는 운동에서는 어깨 통증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팔꿈치나 손가락, 손목 통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그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많이 아프죠. 디스크성 통증, 자세 질환들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양반다리 또는 앞바다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자세를 오래 하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아플 때, 자세를 바꿀 때 좀 주로 통증을 일으키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통의 경우에는 두통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 두통은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는 두통이고요. 2차성 두통 중에 제일 흔한 경우에는 경추성 두통입니다. 목이 많이 경직됐을 경우에 두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세 질환과 연관된 두통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관절 주변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을 경우는 한 2주 정도는 얼음찜질이라든지 움직이지 않고 관절이 부을 경우에는 관절을 좀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하게 됩니다. 2주 이내에는. 근데 2주 이상이 지날 경우에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낫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인대 힘줄 조직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는 편두통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신데요. 편두통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사춘기 후반이나 20대 초반까지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항상성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통의 빈도가 한 달에 보름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두통을 예방하는 약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로 인한 경추성 두통과 같은 자세로 인한 두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동, 스트레칭 자꾸 일어나고 근무 시간에 자꾸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그렇게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질환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신경 손상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통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초기에 통증이 심하실수록 두 번째는 피부 발진이 광범위할수록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을수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질병 초기부터 대상포진에 이완이 됐을 때부터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꼭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통증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네, 허리가 아프면 생활이 무척 불편하고요. 또 무언가를 들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허리 통증과 디스크 증상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생각보다 그 증상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허리 통증의 원인과 관련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박상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예, 사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혹은 젊은데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통증이라는 것은 사실 달갑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디스크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허리는 소모성 조직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닳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없이 허리를 쓴다면 누구나 허리 통증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 허리 관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 구조는요,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디스크의 변화는 퇴행성 디스크와 파열성 디스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변화는 퇴행성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 디스크 자체가 변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수액을 감싸고 있는 그런 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돼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열성 디스크라는 것은 섬유륜 자체가 터져서, 즉 우리가 허리를 쓰다가 디스크 자체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퇴행성 디스크는 고령이나 신체 노화와 관련이 있고요. 파열성 디스크는 다친 거,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그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와 구조에 더불어서 그 허리를 쓰다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사용하면서 디스크도 변성이 되고 주변에 있는 관절 구조들이 비후, 즉 비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통이나 허리 통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디스크 종류별 증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요. 갑자기 허리나 다리가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다리를 못 들어올 정도로 아프거나 혹은 통증이 심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우리가 시골에 가거나 어르신들 보면 그냥 마냥 허리 두들기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죽을 만큼 많이 아프신 건 아닌데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앉아있기가 힘드시고요. 숙이기가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좀 방해를 하는 그런 통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어떤 분들은 오래 걷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 짧은 거리조차 허리나 다리가 당겨서 못 걷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허리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우리가 그 통증에서 벗어나서 좀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급성일수록 좀 통증 정도가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디스크에 있는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법 선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증의 실체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시경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그 터진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기화시켜서 그 디스크 덩어리를 사그라들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퇴행성 디스크들의 등에서 디스크 안쪽에 염증,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 포커스를 직접 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카테터 바깥쪽에 풍선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공간으로 카테터가 직접 들어가고 풍선으로 부풀려서 그 좁아진 부위를 열어줌으로써 이 모든 치료들은 통증을 단순하게 못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확인하고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비수술 치료를 좀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선 부정적이고 막 두렵죠. 예, 많이 네. 겁이 났을 텐데 우리가 모든 치료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누구나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뜸을 뜰 수도 있고 뭐 침을 맞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찜질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통증들이 1, 2주 내에 사그라든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간단한 치료, 보존적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치료들을 지속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지속된다. 그랬을 땐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신경성형술, 신경유착 박리술 같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3세대 비수술 치료까지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병변으로 접근해서 그 병변을 직접 제거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로 인한 반응들을 치료를 해주는 건데 그로 인해서 또 통증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아프다면 그 근원을 확실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다음 단계 치료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고 뒤에도 말씀드린 내시경 레이저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것은 직접 병변이 문제가 있는 병변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만성적으로 혹은 그동안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었다면 그 통증을 좀 재통하고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나와 비슷한 통증이다, 내 상황과 비슷하다 하면 이런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 그다음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면 그동안 오랫동안 괴로웠던 그 통증들을 어느 정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지금 설명하신 비수술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치료에는 반드시 종합적인 검사와 함께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이렇게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아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이렇게 허리 치료할 때도 내시경을 많이 이용해서 하죠. 네, 예. 그 수술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시경의 극명한 장점은 병변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기구들이 발달을 하지 못했지만 내시경 장비가 점점 소형화됨에 따라서 이제 허리 디스크, 허리가 있는 공간, 신경 공간 내로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을 보고 직접 어디가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병변에 따라서 내시경 장비 안으로 레이저 기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레이저 기구로 직접 병변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정말 극명한 장점은 수술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수술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했던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이나 유착, 통증의 원인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MRI나 CT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파열성 디스크, 재발성 디스크 등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우리가 수술 후에도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저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한 회복이 빠르고 내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지 판단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치료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된 사례가 있죠.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그 여성 환자분입니다. 그동안 허리 통증과 요통으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란 원안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우측에 비해서 조금 흘러나오는 덩어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게 터진 디스크인데요. 이제 그동안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으로 계속 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도 해보고 견인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도 해봤지만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꼬리뼈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디스크 덩어리를 보고요. 그 덩어리를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인을 직접적으로 만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 디스크 덩어리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통증은 즉각적인 변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확인을 해보면 디스크가 노란 원을 보시면 안에 덩어리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는 다 사그러들게 되고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 그 통증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오래됐던 통증이라도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뒤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정말 젊으시네요. 네, 이분은 한 30대 중반이시니까 굉장히 젊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력을 보시면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의자에서 떨어진 게 누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기존에 내가 허리가 약하다면 그럼 작은 충격조차 심지어 재채기를 하면서도 디스크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에 심한 엉치 통증,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오셨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노란 원안, 왼쪽의 노란 원안처럼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신경을 누르니까 그 눌리는 부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자극되는 신경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들어가서 직접 디스크를 보고요. 그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제 디스크의 볼륨이 터진 디스크가 부피가 줄어들면 즉각적인 통증 호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 디스크가 날아가면서 점점 디스크는 아물고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차차차 회복이 돼서 갖고 이제 수술 6개월에는 디스크도 다 흡수됐고 통증도 아주 깨끗이 좋아졌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달랐지만요. 이렇게 경막외 내시경 시술로 상태가 호전된 두 가지 사례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의 나이, 통증 정도에 따라서 시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간공 디스크 환자분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정확한 병명이 뭐고 또 이 디스크도 시술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가 어디에서 터졌느냐, 어느 방향으로 돌출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추간공이라는 것은 허리 옆에 있는 구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가운데 구멍과 옆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은 그래도 넓어요. 근데 옆에 구멍은 좁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 좁은 공간으로 터지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간공의 디스크로 터졌을 때는 과거에는 대부분 수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추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시경과 레이저 장비가 발달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 화면처럼 저 빨갛게 노란 신경이 저렇게 빨갛게 변한 것은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고 네. 그 자극받는 부위 밑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간공을 통해서 레이저와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고요. 디스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돌출돼서 문제가 있는 디스크만 레이저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위에 손상은 없고 병변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통증은 좋은 재통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가 돼서 우리가 단순하게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또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에는 무언가 뿌연 게 가득 차 있는 반면에 그렇죠. 네. 우측엔 그렇게 좀 어두운 공간에 좀 여유 공간이 생긴 걸 볼 수가 약간 있습니다.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누른 신경을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바깥쪽의 디스크는 사그릇 가라앉게 되고 주변에 원래는 있었어야 하는 공간이 다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경에 여유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염증도 줄고 신경도 회복되고 통증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남성분의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사실 남성분 사례 하나 보시겠는데요. 좌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비하면 뭔가 좀 두툼하게 튀어나온 디스크 덩어리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시술 후 2주에 보면 안쪽에 있는 부위가 조금 넓어짐을 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추간곤 디스크라는 건 좁은 공간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작은 콩알만한 디스크라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콩알 디스크를 확인을 하고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 2주 안에 치료하고 직후부터 통증 재통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후에는 통증의 80% 이상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짧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직접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가 돼서 추후에는 약도 끊고 일상생활 그대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의 원리와 함께 사례 만나봤습니다.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가 늘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한 분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시죠?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네네. 증상에 59 대해서 세.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리가 네. 그거 MRI 찍어봤더니요. 네. 협착증이라 그래요. 아, 예. 근데 두 군데가 이렇게 좁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 칸 건너서 두 군데 양쪽이. 네. 근데 양쪽 다리 허벅지가 그렇게 아파요. 터질 것 같이. 아, 그래서 치료도 한방 치료도 해봤고. 네. 주사요법도 3번 맞아봤고, 네. 도수 치료, 견인 치료 다 해봤어요. 네. 네. 그런데 약으로 이제 좀 먹다가 직장을 아무렇게도 다니니까 이 수술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누가 또 어디 주사 치료 잘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요새 주사로 치료를 한 번, 두 번째 맞았어요. 네. 네. 세 번째 이제 요번 주에 또 맞는 건데, 네. 그 뒤로부터는 좀 괜찮은데 금요일쯤 되면 월요일 날이 맞는 날인데요.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조금씩 통증이 또 와요.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 주사를 맞아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요. 지금 주사 치료 받고 계시는데. 네네. 네. 예, 예. 어머님 제가 전화 잘 주셨고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9세예요. 그러면 이 허벅지 통증이 이제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으셨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구정돼서부터 그래요. 네? 심한 거는 아, 좀 올 겨울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허벅지 예. 통증이 심하고 진단 내린 거는 두 군데 정도 디스크가 안 좋거나 협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기존에 협착증이라 도수 그래요. 치료, 침 치료, 주사 치료 잘 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예, 예. 기본적인 단계를 밟는 치료인데 우리가 예. 이미 주사 치료 3번 해봤고 그다음에 다음 치료에서도 지금 2번 했는데 마지막 한 번 하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 주사 치료의 효과가 그 주사 치료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당할 수 있는 병변 이상으로 다른 병변, 즉 크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사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 통증의 유발 물질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신 것도 잘한 거죠. 근데 만약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자꾸만 물질들이 나오는 게 주사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생성량이 많다. 즉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염증 물질의 농도가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통 주사 치료를 3번 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 3번까지는 씻어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은 치료 3번째도 치료를 했는데도 이런 허벅지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재발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원인, 통증의 불씨를 제대로 치료하시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에 그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생님, 네. 그 선생님 말씀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술도 애매하고 네. 지금 주사 치료를 하다가 네.
이제 더 아프면은 시술을 해라 그러대요. 그 말씀이 근데 틀린 그게 게 맞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게 말씀을 잘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예. 단계적인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치료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 그때는 이런 간단한 주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비슷한 증상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상담 내역도 좀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치료에 맞겠구나, 혹은 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그 전문의와 다음 단계 치료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향후에 좀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이처럼 허리 통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허리 통증을 위한 시술들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렵죠. 이제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수액이 디스크 안에 있는 이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아, 고주파로 수액 디스크를 감압,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구나. 즉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 그 압력이 높아지고 돌출이 되고 염증 찌꺼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염증 찌꺼기들을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그 염증을 사그라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디스크 부피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아팠던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돌출된 게 디스크고, 고주파 관이 저 디스크로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바늘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디스크로 직접 간단하게 들어간 다음에 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보시게 되면 허리 옆에 디스크로 직접 들어가는 저게 그냥 바늘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바늘 사이로 저 고주파 기구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디스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디스크로 접근을 하고요. 저 끝에 보면 고주파 플라즈마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출대에서 염증으로 확 붉게 올라온 실제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면 시뻘개지거든요. 그런 시뻘개진 디스크들이 압력이 감소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특징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뭐 내시경 레이저 치료나 여러 가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치료들은요, 비수술 치료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수술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수술 없이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국소 마취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신 마취가 어렵죠. 어느 분들이 어렵냐?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수술 받기조차 굉장히 겁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어르신에게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늘이 1mm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피부를 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개가 없으니까 출혈도 없고요. 그래서 20분 내에 짧은 시술 시간, 그래서 시술 당일 내원해서 당일 퇴원도 가능한 치료기 때문에 무조건 시술 시간이 짧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분 만에 끝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 30분만이 걸릴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병변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명한 장점이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완화된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죠. 먼저 그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결국 튀어나온 디스크 수액을 감압해 준다는 얘기니까요. 디스크가 제자리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 때문에 팔, 어깨 너무나 아픕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해서 항상 숙이고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세가 자꾸 병변을 악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우선 튀어나온 그 결과물인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부터 재활 치료하면요, 시술 후에는 이제 눌리는 부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을 뒤로 젖혀도 아프지 않고 기존에 원했던 독서를 바른 자세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자세나 운동을 제대로 다잡아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아프다, 목 아프고 두통이 있고 팔 아프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치료를 해 나가셔야 건강하게 척추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상태가 호전된 사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통증과 나이 또 시기에 따라서 시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라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허리 통증 환자의 척추관을 넓혀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쉬어서 걸을 수 없다는 그 신경성 네. 파행, 오래 걷지 못하는 건데 대부분 그런 증상들은 허리의 협착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협착이 돼서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간단한 약물 치료를 해도 좁아진 대로 약물이 흘러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는 관을 만들어서 그 관 끝에 풍선을 답니다. 그 풍선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는 풍선이 아니라 의료용 굉장히 질긴 풍선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올라가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좁아진 부위로 올라가서 그 풍선을 부풀리면서 그 협착, 좁아진 부위를 어느 정도 넓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유착을 제거해서 협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협착이 완화가 되면 눌렸던 신경, 그다음에 자극받았던 신경, 통증을 유발했던 그 염증 물질들이 씻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통증의 재통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뇌과적 질환이 있는 고령에서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만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그다음에 내가 통증이 있고 협착이 있다면 충분하게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통증이 완화된 사례가 있죠? 사례를 네. 한번 만나볼까요? 이제 그림 화면을 하나 보시면요. 네. 그 안에 MRI 화면이 있는데 그 신경 안에 좁아져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어려우셔도요. 아, 안쪽에 신경이 좁아져 있구나. 그럼 그쪽으로 관이 들어가는 게 오른쪽 영상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좁아진 부위까지 직접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변으로 직접 접근을 하고 그 병변에서 풍선을 부풀려 주는 거죠. 그럼 눌렸던 게 좀 풀리겠죠. 그다음에 염증들이 좀 풀리고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음으로써 약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효과가 없었던 그런 간단한 치료들을 넘어서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다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 시술 직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게 좋아지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 관리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꾸 선순환을 시키면 오래된 통증도 심한 협착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만족스러울 만큼 회복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처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아, 저는 허리가요, 예, 꼬부리타 펼 때 많이 아파요. 예, 그리고 오른쪽 골반 쪽으로 좀 아프고요. 네. 그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셨고, 제가 이제 경황이 없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아, 61인데요. 61. 그러면 이 허리 구부릴 때 펼 때 아프고 우측 엉치 아픈 그 통증을 경험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기간은 좀 됐어요. 근데 시술을 받고 나서 저 더 아팠어요. 시술. 받았는데. 어떤 네. 시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디스크라 그랬는데요. 아, 그래서 주사 치료하셨어요? 아니요, 시술을 받았어요. 어떤 시술 받았는지는 모르시고요. 아, 네.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정리해 보면요.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아픈 거. 네. 그 대부분 예, 디스크 증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우측 엉치가 아프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디스크가 우측으로 튀어나와서 엉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아마 그 시술이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간단한 주사 치료가 아닌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안쪽에 약물을 뿌려주는 관치료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시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요. 관이 들어가서 약물만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우측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확실하게 없애주는 치료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 이후에 오히려 더 아팠다. 그러면은 좁아진 부위가 조금 더 자극이 돼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약물만 뿌려주면 더 이상 그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오늘 내시경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다음에 풍선확장술 같은 이런 비수술 치료들이 어머님의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눌리는 거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더 보시고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서 담당 주치의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 아, 통증이라는 그래서요. 거는 괜히 지속되진 않거든요.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치료를 하고 있걸랑요. 주사. 아, 주사 치료요? 예. 예. 예, 근데 주사 치료. 맞고 오면은 예, 괜찮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올라옵니까?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사 치료는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통증 유발 물질들을 씻어주는 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원인을 손봐야 자꾸만 생기는 통증을 좀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치료, 수술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수술 치료들을 고려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좀 진단에는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떤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허리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안정성이 있지만 우리가 치료하면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던 기구나 혹은 갑자기 쓰던 약물들이 환자분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치료는 마취하지 않고 하는 치료, 전신 마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과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조절하는 또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없이 또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 저희가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닥터키오 내몸말하다 3부에서는요. 이처럼 박상혁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닥터큐 내몸말하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는 흡연 최대한 멀리하시고 금연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